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아미코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 대기업 차원에서 아미코진에 대한 일련의 개요 영상을 하나 촬영해 드린 게 있는데요. 그걸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웬고하니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미코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다 이러면 이제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찍으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제 찝어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개요 영상 때의 내용을 매일매일 똑같이 설명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꼭 복습 차원에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대로만 쭉 계속하면 주도권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자신있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이 아미코젠이라고 하는 친구의 매출을 이제 쭉 살펴보면요. 서브예요, 서브. 한 단어로 정의를 해보면 서브. 메인은 뭡니까? 제약이죠. 제조한다, 약. 그러니까 이제 뭐 연구 개발, 뭐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거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다든지 뭐 이제 한다든지. 그런데 요 아미코제는 바이오 기업이긴 하지만 바이오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사이드로 빠지니까 파워 서포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지난 영상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제형 알약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알약이라든지 뭐 가루약이 됐다든지 이런 거는 다 무기물입니다. 죽어 있는 거죠. 생명이 없잖아요. 바이오는 그러면 무기물일까요? 유기물일까요? 유기물입니다. 그 친구들도 먹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고요. 죽으면요 약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운송에 굉장히 좀 이제 디테일함이 유지가 되고 운송 비용이 기존의 알약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막 급속 냉동 해갖고 막 이제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급속 냉각기가 다시 꺼내져 와서 전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온 보관도 뭐 가능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비집고 들어가면 항상성 유지, 그러니까 그 약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알약이라든가 이런 이제 백신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유기물이니까. 그러니까 식품 상하면 어떡하냐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특수효소, 뭐 글루코사민,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수효소, 글루코사민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효소, 뭐 수지 제품, 뭐 이런 거 한 번쯤은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이제 광고에서도 본 적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 어떤 이제 뭐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기물이라는 거, 피드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제 아미코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경쟁력을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적중했고요. 특수 요소는 평균율이 이제 가동 평균율이 57%.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거는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곡물 효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브라는 차원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평균 가동률이 57. 이게 가동률하고 이제 요 매출하고 상관관계가 뭐 인과성이 증명이 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잘 팔리면 당연히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제품 많이 만들어서 팔겠죠. 제품 많이 만들어서 판다라는 건 뭐예요? 가동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관성은 있는데 이게 왜 인과성이 아니냐면 가동률 높다고 해서 흑자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저기 재반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대외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 또 이제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과성이라고는 하진 않고 이제 상관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제약바이오 쪽 평균 가동률이 60에서 80. 그리고 거진 다른 이제 산업군들도 비슷비슷해요. 요 정도 이게 평균치예요. 그래서 이 평균 내에 놀면은 그래도 이 친구 이제 기본을 하는구나. 여타 다른 친구들이랑 뭐
비빌 수 있구나. 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6, 80% 돼서 뭐 유의미하게 저는 근데 사실상 인과성 증명된다고 이제 보는데 그런 이제 소수의 맞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서 좀 이제 인과성이라고까지는 얘기고 인과성이라고 하면은 A는 B다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다 증명이 돼야 돼요. 발레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레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높은 상관도를 지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동률과 매출, 긍정적인 매출과의 상관관계, 예, 그 정도로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런 부분들 뭐 저번 시간에 한번 이제 훑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 비용이 8%라는 건요. 지금 이 친구가 제약바이오 이제 뭐 이쪽으로 신약 개발을 뭐 아예 안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서브잖아요. 서브예요. 예.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젠가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흐름을 받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테야 이제 이런 꿈이 있는 거죠. 지금 뭐 아미코젠이 흑자 전환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그 이유가 여기 보면은 신약 개발 담당, R&D 개발 담당, R&D 총괄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형 연구 개발 이런 거는 이제 바이오 신소재 이런 것도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하나만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다 이겨먹으면서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요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실 뭐 좀 아쉽기는 해요. 예. 물론 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단기 순이익도 여전히 이제 적자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면은 이제 55% 올랐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줄어버린 적자죠. 예. 450억 적자였다가 200억 적자.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개발을 안 하는 듯 하면서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주력 본인의 제품군이 이제 이쪽으로 서브로 되어 있는데 이제 뒤로는 이렇게 좀 연구 개발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한 어떤 이제 손실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비용 효율화 이런 걸 좀 이제 하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요령에 붙었다는 거죠. 같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령이 붙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비용 절감이 되겠는데 라는 식으로 이제 해 나가니까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아미코젠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서도 안 한다라고밖에 얘기 못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저 정도 들고 적자 비용이 저렇게 나는 거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그래 뭐 기회가 되면 지금 뭐 이제 후보 물질을 뭐 개발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확신은 못 하겠어요 제가 이 바닥이 워낙에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예.